증여할 때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 바로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신혼부부에게 희소식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1억 원까지 혜택이 신설이 됐어요.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증여재산 공제에서요, 배우자 공제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10년간 6억이 다소 좀 적게 느껴지는데요. 이유는 배우자는 경제 공동체로 함께 일구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이외의 자금을 받아서 예금이나 적금으로 갖게 되면 그것도 증여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기존에 3억이었던 배우자 공제가 6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하지만 17년간 현재까지도 6억 원에서 크게 상향이 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부동산을 공동등기를 할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6억 원이 너무 적어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에 시가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이 증여세 때문에 공동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10년간 6억이라는 금액이 작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현행세법상은 6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6억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우자 공제 6억은요,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면 배우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6억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배우자 공제는 수중자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수중자가 배우자로부터 6억 원까지 증여를 받으면 공제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수중자 기준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A에서 B로 바뀌더라도 이 그룹에서 6억을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게 되더라도 기존에 A 배우자에게 2억 원 증여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 B 배우자에게는 3억 원. 그러면 1억 원의 한도가 남죠. 따라서 앞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두 번째 배우자와 이혼하고 세 번째 배우자한테는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10년간 이혼 후에 재혼하게 되면 이 배우자라는 그룹 안에서 6억 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가 달라져서 직계 존속이다, 배우자다, 직계 비속이다 라고 이렇게 그룹을 나누거든요. 따라서 배우자가 증여하는 경우 수중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되어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경우에도 증여하는 배우자는 다른 사람일지라도 수중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10년간 6억 원이 적용됩니다. 전 배우자가 증여한 것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6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표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수중자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적용을 하는 거고요. 수중자가 직계 존속일 때는 5천만 원, 그리고 수중자가 직계 비속일 때는 5천만 원입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만 19세 미만일 때는 2천이었다가 19세가 넘어가게 되면 3천만 원이 증가가 되는 거죠. 한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요, 1,000만 원까지가 공제가 됩니다. 그 외에는 타인 간에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 공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증여세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사촌 이내의 혈족, 삼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기존에 이 법 시행에 따라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지금 이 범위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타 친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시점에 이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칠산 증여 재산 공제는요, 배우자와 직계 존속은 받을 수 없고요, 직계 비속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점입니다. 혼인 칠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부터 해당이 되고요. 혼인과 출산 시 직계 비속이 1억 원까지, 혼인과 출산이라는 이벤트가 있으면 합쳐서 1억 원까지 직계 비속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기타 친족이나 직계 존속이 혼인하더라도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되지 않고 자녀가 혼인할 때, 직계 비속이 혼인할 때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가계도를 살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여의 경우 동일인 합산이라는 표현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인 합산의 경우에는 증여세의 세계에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어떤 뜻이냐면 부부가 있는 경우 혈연으로 이루어진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아버지가 주는 것과 어머니가 주는 것은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경제적 공동체, 동일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따라서 아버지가 1억 주고 어머니가 1억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결국 2억 원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증여자, 그다음에 수증자 이렇게 각각 증여세를 계산을 합니다. 이때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각각 계산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지면 증여자, 수증자별로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수증자가 A라고 같아도 증여자가 B, C인 경우에는 이게 따로따로 세율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여자를 분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의도적으로 증여자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서 분산이 용이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누진세율을 같이 적용하겠다 해서 동일인으로 합산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본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증여자를 분산시켜야 증여세율을 각각 적용하는데 부모님은 하나로 보고 같이 증여세율을 10에서 50%를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분산이 용이한 부부 간에는 이것을 같이 보겠다. 다만 이 부부의 경우에는 직계 존속인 부부입니다. 따라서 혈연으로 이루어진 직계 존속의 경우에만 부부를 합산하겠다는 뜻이므로 증여세의 세계에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동일인으로 본다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에는 동일인이라는 표현은요, 10에서 50%의 증여세율을 함께 적용받는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 아니죠.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합산하진 않아요. 따라서 동일인끼리는 서로 누진세율을 같이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는 한 가족이긴 하지만 증여세의 세계에서는 그 밖의 친족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밖의 친족으로 구별을 하고요. 배우자인 경우에는 법정 배우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요.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는 세법상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계 비속은 자녀, 그리고 손자녀, 외손자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외조부와 외손자는요, 직계로 이어질 때 아버지 쪽으로도 직계로도 이어지지만 어머니 쪽으로도 직계로도 이어지거든요. 따라서 외조부모도 혈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직계 존비속은 민법에 의해서 수증자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인 혈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나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 사위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이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혈족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진 혈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며느리와 사위는 기타 친족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0년간 1,00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2024년에 시아버지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고요. 다음에 시어머니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시아버지한테 1,000만 원 증여받을 때 1,000만 원 공제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는 이 공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시어머니로부터 1,000만 원 받을 때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10% 증여세를 내는 거죠. 시아버지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가 됐으니까 1,000만 원에서 공제 1,000만 원을 빼면 0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공제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1,000만 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나오고요. 여기에 10%를 곱해서 1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합쳐서 계산하진 않아요. 2,000만 원이다 라고 동일인처럼 계산하진 않지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각각 적용을 해서
1천만 원, 1천만 원 적용을 해서 시아버지 먼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요. 증여재산 공제를 다 썼기 때문에 두 번째 시어머니한테 받을 때는 공제가 없어서 1천만 원에 10%의 세율을 곱해서 1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합산이 되는 누진세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하나의 또 특이점이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는 장인, 장모의 경우에는 직계 존속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부모님, 조부모, 직계 비속, 자녀, 손자녀가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될 때는 1천만 원이 공제되고 기타 친족조차 아닌 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또 1천만 원 공제가 되는 기타 친족의 범위는요. 현재까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에요. 다만 2024년 이후에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기 때문에 실제 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기타 친족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희소식입니다. 자, 신혼부부의 혜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1억 원까지 혜택이 신설이 됐어요. 그동안 증여재산 공제가 2016년도 직계 비속이 3천에서 5천으로 올라간 이후로 10년 동안 거의 증여재산 공제가 변함이 없었는데 2024년에 개정이 돼서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혼인 또는 출산할 때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출산과 혼인할 때 목돈이 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증여 문제 없이 혼인과 출산에 대한 아래세대 이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자녀가 혼인 또는 출산하는 경우에 1억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해도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2024년 이후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이 돼요. 거주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일, 그러니까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고일이에요.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을 경우 1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거주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까지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앞에서 말한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되는 것과 별개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5천만 원 공제 그리고 혼인 출산일 때 1억 원 공제까지 하면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출생일은 출생신고서상의 출생일이고요. 입양일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입양신고일을 말합니다. 자, 혼인 출산 공제를 받을 때는요. 이 기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혼인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혼인일 또는 함께 거주한 날, 청첩장에 기재된 날, 이런 예식장에 손잡고 들어가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혼인신고일이에요. 따라서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일 이전까지 2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 이 안에 증여받은 경우는 1억 원 되고요. 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앞으로 2년 또는 뒤로 2년, 총 4년이거든요. 이 4년 안에 증여를 받는다.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생일은요. 출생 신고일 이후 2년이에요. 그래서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2년, 그리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신고일 이후 2년인데요. 이때는 4년이 아니라 출산의 경우에는 2년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혼인의 경우에는 결혼하기 이전부터 집을 구하거나 또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해주기 위해서 2년간의 여유를 앞에 둔 거고요.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출산일 이후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보기 때문에 출산한 이후 2년까지만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출산일 2024년 4월 9일에 출산을 했으면 2026년 2년이 지난 4월 8일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과 출산의 경우에는
이 둘을 합쳐서 총 1억까지 공제를 되니까요. 혼인신고했을 때 1억을 받거나 아니면 출산했을 때 1억을 받거나 혼인신고했을 때 5천, 출산했을 때 5천을 받을 수 있고요. 출산했을 때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